오늘은 세계 최고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열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다른 나라의 교육 정책은 어떤 것인가?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그 느낌이 왔어요. 교육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미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등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9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유학을 하거나 장기간 거주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엮었다고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핀란드의 교육 정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땅의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5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도 사실 19세기 초까지는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국가에서 결혼의 필수 조건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공부를 못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아이 교육에 있어서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도 절대 일으켜주지 않는다. 아이가 울다가도 이내 그치고서 잘 걸어간다. 영하 30도가 되는 추운 날에도 차를 태워서 등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둔다. 우리나라와 좀 다른 풍경입니다. 핀란드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는데 어릴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숫자를 익히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익혀가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방과 후에 집에 와서 부모가 있을 때에도 스스로 피자를 만든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습관을 기르는데, 그럴 때 피자를 만들다가 실수를 해서 떨어뜨린다. 이럴 때에도 또 피자 반죽을 잘못하더라도 음식을 잘못 만들어도 부모는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만 해준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친 후에 아이는 음식 만드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불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음식을 만들 때 잘못하면 다가가서 직접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핀란드는 스스로 하도록 참고 기다려준다. 이게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도전하는 정신을 길러주면 좋다는 것이고, 자녀의 실수를 속상해하거나 다그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가장 특징은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사우나는 영어가 아니라 핀란드어라고 그래요. 바깥 날씨가 영하 30도가 돼도 집집마다 있는 그 사우나 시설에서 저녁 식사 이후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우나를 즐기다 보니까 따로 가족 모임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아들은 아버지 따라 목욕탕에 가고 딸은 엄마 따라 목욕탕에 가는 문화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들, 딸, 부모가 함께 모여서 사우나를 하는 이런 특징이 우리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성적표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니라 선생님의 평가에서 아주 잘함,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이런 평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등수가 적혀 있지 않아서 경쟁적으로 서열을 만들 필요가 없고, 부모들도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체근할 필요도 없다. 다만 성적은 학생과 선생님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을 가고 학교나 사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나갈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사교육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방과 후에 학원에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왜 공교육에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칠 때 세 분의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가 있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있고 또 특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학습 수준을 가진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3명의 교사가 함께 한 반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국토의 74%가 산림인 핀란드는 아이들의 교육에서 자연학습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교과서 교육만이 아니고 자연학습의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 겨울방학은 1달 반 정도고 여름은 3개월 정도가 방학인데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끝나고 공부를 시작할 때 아이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독서를 아주 많이 하는 나라다. 1인당 평균 1년에 18권의 책을 읽는데 이런 독서의 습관은 어려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가령 아이를 가진 예비부부에게 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보내주는데 이 상자 안에는 아이의 옷이라든지 신발, 젖병 등 출산 후에 필요한 기본 용품 이외에도 태어난 아기에게 읽어줄 책들이 여러 권 들어있다고 그래요. 정부는 예비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독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예비 부모들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갖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TV를 보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은 안 되고 하다못해 잡지책이라도 읽어야 된다. 책을 읽고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갑과 을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보면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약간 높다고 그래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하는 성향도 직업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 핀란드 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하대한다든지 무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갑을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넓게 또 깊게 미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전업주부보다 워킹맘이 자연스러운 사회다. 엄마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아이가 2살이 되면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7살에서 17살 사이의 엄마 90%가 일을 하는 워킹맘이다. 엄마는 5개월의 육아휴직이 있고 아빠들은 총 54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부모 육아휴직 휴가가 158일 정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돌아가면서 이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남녀평등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99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의 성이 40%가 되지 않도록 양성평등 할당제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여성 CEO가 전체 기업의 33%이고 200대 기업의 절반 이상 노동자가 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쟁을 모토로 하는 효율성을 뽑아내며 역동적으로 달려온 한국 사회는 급성장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핀란드의 교육정책이나 사회제도가
완벽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제도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작정 가져다가 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핀란드의 교육 정책 중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가치가 있는 정책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교육 제도와 사회 제도는 국가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교육법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로 핀란드 교육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